안녕하세요. 김모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 가지신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은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네.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시는 건 아무래도 내 아이한테 어떤 불이익이 갈까봐.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몇 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마음에 쌓아두고는 못 있는 성격이라 글로써 이제 주거니 받거니를 했는데 사실 글보다는 말이 좋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 내가 아무리 이제 완곡하게 쓴다 해도 그 저희 키즈노트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 누군가 사귈 때 우리가 연애할 때 절대 전화로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는 그나마 이제 뭐 목소리 톤이라도 전해지지만 그 글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텍스트를 읽는 그 상대방의 컨디션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글보다는 말이 낫다라는 게 이제 일단 결론이고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표정을 보게 되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표정이 어떤지 이제 그런 것도 캐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말로 하는데 불만이 있거나 뭔가 내 아이한테 뭔가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다 그럼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말을 할 정도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심란하고 화가 나고 흥분되고 격양돼 있고 좀 그런 상태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아이한테 잔소리할 때랑 똑같은데 감정을 충분히 내 감정이 이렇게 제로 상태에 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격양되고 흥분되고 화가 난 마음은 이제 뜨거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또 완전히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지 않는 이제 가운데 균형의 상태에 있을 때 말을 해야 가장 잘 전달이 돼요. 잔소리도 똑같잖아요. 너 방 안 치웠어? 너 왜 숙제도 안 하고 TV 보고 있어? 막 이러면 애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보다도 엄마가 왜 저렇게 나한테 화내지? 해서 감정만 전달이 돼요. 내용은 싹 빠지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어린이집에 불만이 있을 때 내용을 가장 전달을 하시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을 먼저 잘 이 가운데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나의 피해의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내가 화가 난 상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악다구니를 하거나 퍼붓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까지도 다 이제 가운데로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 눈치채셨죠? 네,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자, 감정일기는 어떻게 쓰냐면 상상기법을 통해서 쓸 수 있어요. 제가 엄마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엄마, 선생님 이렇게 해갖고 그 내가 드라마 이제 그 시나리오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할 말을 거기다 막 써요. 당연히 이제 온 그 감정을 실어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젠틀이고 뭐고 다 빼고 욕하고 싶으면 막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막말 막 던져 막. 그리고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막 충분히 나한테 사과하고 시정하고 미안하다 하고 이런 걸 다 써요. 근데 가상이지만 이 우리의 정서는 가상과 실제로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이 시원한 거죠. 굉장히 속이 시원하면서도 그리고 그 뜨거운 김도 빠지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야 돼 하는 내 안에 착한 아이의 목소리도 빠져요.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잔소리 할 때처럼 내가 저 사람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딱 써보고 그 한 문장에서도 감정이 섞인 단어들은 최대한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제가 아침에 그 아이 밥을 잘 못 먹여서 보내니까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실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침밥을 못 먹은 것 같아서 제가 먹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별 얘기가 아닌데. 왜냐면 내가 아이 밥도 제대로 안 먹이는 무책임한 엄마, 무능한 엄마 이렇게 이제 자책도 되고 이제 찔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어떡하지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사실 근데 저도 바라는 바인 거예요. 제가 아침을 못 먹여서 보냈으니까 선생님이 점심밥을 잘 먹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도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글로 써서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에요. 엄마 선생님. 아니
선생님은 애를 잠깐 낮에 보지만 저는 밤새도록 본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애한테 밤새도록 시달리고 저한테도 사정이라게 있는데 저라고 뭐 새엄마도 아니고 애를 밥을 안 먹이고 싶어서 안 먹이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글로 막 쓴 거야 막. 그때 막 빨간색 막 긋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시면 아니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런 이제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동윤이가 아침을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서 제가 먹였어요. 이렇게 할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고마운 거잖아요. 아침 안 먹여 보냈는데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오니까. 그래서 고마운 건데 그걸 고깝게 제가 들었던 거죠. 제 안에 있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풀고 나니까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일전에 이제 그 다른 그 카페, 맘 어쩌고저쩌고 카페에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데 내 아이만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사진을 못 찍었다고 선생님한테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 말을 무시한 거예요. 어쨌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걸 왜곡돼서 내가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뉘앙스는 어쨌거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막 이 선생님 이랑 한바탕 뒤집어 원장을 만나 막 이렇게 이제 거기 카페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격양된 상태 그런 그 화난 마음을 일단 이렇게 가운데 미지근한 상태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걸 뒤집고 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모든 게 그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낸 감정이 지금 내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이다 아니다를 아무리 따져도 감정은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다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가라앉히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좀 속상했어요.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선생님이 저희 아이가 말을 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또 뭐라고 말하고 변명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럼 변명하면 또 엄청 화가 나요. 그때 이제 같이 흥분을 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감정을 미리 충분히 이렇게 다뤄주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리가 있으면 또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선생님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무조건 그 대화는 아이 메시지로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데 네 마음이 왜 그래라고 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선생님은 그런 엄마들한테 많이 또 그런 그 대우를 받아서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 사람 거니까 그래, 네 거는 네가 다뤄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나는 내 감정을 계속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승전 감정 다루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갈등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일단 화가 굉장히 났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뜨거운 불인데 일단 맞불을 붙이겠어 이러면 불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씨를 일단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불을 켜면 되지만 불씨를 가라앉히면 불이 다시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게 이 불의 온도나 세기가 이렇게 낮아질 거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감정은 사실 이거를 이제 잠깐 시간이 흘러서 감정이 가라앉혔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은 가라앉지 않아요. 그 뜨거움이 그대로 남아서 또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겪으면 그게 증폭이 돼요. 그래서 정말 맞불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쌓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감정으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아니면 남편 아니면 시댁 그 누구와도 직접 말로 해서 당사자가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타인과 나와의 대화를 글쓰기를 통해서 충분히 풀고 욕편지도 써보고 다 쓰고 나서 쭉쭉쭉 찢으면서 좀 기분 전환도 하시고 그렇게 내 마음의 화를 잘 다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화가 말랑말랑해지는 그날까지 김어밀이 응원할게요. 안녕.